이순신 장군님은 왜 한 번도 지지 않았을까? 불패의 장군, 전술의 천재, 45전 40승 5무. 이거 진짜입니다. 프로야구에서 연승 기록 보면서 와, 대단하다 하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 전쟁에서, 그것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바다에서 45번 싸워서 40번 이기고 5번 비겼다는 분이 계십니다.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님이십니다. 이거 그냥 운이 좋아서 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말이 안 되는 기록입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7년 동안 패배라는 게 없으셨습니다. 45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핵심입니다.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뻔한 이야기 말고 진짜 이순신 장군님만의 특별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장군님의 불패 신화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592년 조선은 정말 위기였습니다. 임진왜란이 터지자 조선은 어떻게 됐을까요? 육군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왕은 의주까지 피난 갔고 백성들은 나라가 우리를 버렸는데 우리가 왜 나라를 지켜야 하냐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정말 심각했습니다. 일본군 15만 명이 부산에 상륙해서 한 달 만에 서울까지 점령했습니다. 한 달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추석 연휴 동안 나라 전체가 점령당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육지에서는 연전연패하던 조선이 바다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선 수군이 이기네. 또 이기네. 계속 이기네. 일본군 입장에서는 정말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육지에서는 쉽게 이겼는데 바다만 나가면 계속 당하니까 말입니다. 마치 물만 들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럼 정말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조선 수군에 뭐가 달랐던 걸까요? 배가 더 좋았나? 병사가 더 많았나? 아니면 정말 이순신 장군님이 어떻게 특별하셨던 걸까요? 이순신 장군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부터 알아봐야겠습니다. 1545년생이시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 분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처음에는 문과 과거 시험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문신이 되려고 하셨던 겁니다. 학문을 깊이 연마하시고 시도 쓰시고 전형적인 조선의 선비였던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과로 전향하셔서 무신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특별한 일이냐면 당시 다른 장군들은 대부분 글보다는 칼이 먼저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님은 달랐습니다. 문과 출신답게 학식이 뛰어나시고 전략적 사고력이 남달랐습니다. 실제로 나중에 쓰신 난중일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매일매일 일기를 쓰시면서 상황을 분석하고 기록하셨습니다. 이런 문인적 성향이 장군님만의 특별한 무기였던 겁니다. 또 흥미로운 건 장군님이 처음부터 해군이 아니셨다는 겁니다. 육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47세에 갑자기 전라좌수사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육군에서 계속 복무하던 분에게 갑자기 내일부터 해군 사령관 하세요 라고 하는 격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저 배는 잘 모르는데요 라고 했을 텐데 이순신 장군님은 달랐습니다. 부임하자마자 뭘 하셨냐면 전쟁 준비를 시작하십니다. 1591년, 아직 전쟁도 터지기 전에 말입니다. 주변에서는 새로 오신 수사님이 너무 과하시네 라고 생각했을 텐데 장군님께서는 거북선을 개량하시고 판옥선을 정비하시고 군사들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습니다.
마치 태풍이 올 걸 미리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1592년 4월 드디어 왜군이 침입합니다. 육군은 바로 무너졌는데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5월부터 바로 반격에 나서십니다. 첫 전투가 옥포해전입니다. 조선 수군 24척 대 일본 수군 50여 척. 숫자로는 절대 불리했는데 결과는 일본군 완패. 배 26척 격파하고 나머지는 꼬리 빼고 도망갔습니다. 이때부터 일본군들 사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조선에 이순신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하면서 공포와 함께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이순신 장군님의 비밀 무기는 뭐였을까요? 첫 번째 비밀, 하깃진 전법. 이순신 장군님 하면 하깃진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학처럼 날개 펼치기가 아닙니다. 정말 치밀한 전술입니다. 한산도 대첩을 봅시다. 1592년 8월 일본 수군 73척이 한산도 앞바다로 몰려옵니다. 장군님께서는 58척으로 맞서셨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장군님이 뭘 하셨냐면 일부러 도망치는 척 하십니다. 넓은 바다로 유인하시는 겁니다. 일본군은 드디어 조선군이 겁먹었나 보다 하며 신나게 따라옵니다. 바로 그 순간 장군님께서 신호를 보내자 조선 함대가 하기 날개를 펼치듯 좌우로 쫙 퍼집니다. 그리고 양쪽에서 포위해서 집중 공격. 일본군은 앞뒤 좌우가 다 막혀서 우왕좌왕하다가 59척이나 당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완벽한 전술이었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직접 이순신과는 싸우지 말라 고 명령했을 정도였습니다. 일본 역사상 최고 권력자가 우리 장군님 한 분을 그렇게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비밀, 거북선과 판옥선의 조합. 거북선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거북선이 진짜 거북이처럼 생긴 건 아닙니다. 등 부분에 쇠목과 칼이 박혀 있어서 적이 올라타지 못하게 하고 용머리에서는 대포와 연기가 나왔습니다. 거북선의 진짜 무기는 심리전이었습니다. 일본군들이 처음 거북선을 봤을 때 저게 뭐야? 바다 괴물인가? 하면서 기겁했습니다. 실제로 거북선이 연기를 뿜으며 나타나면 일본군들이 바다 귀신이라고 생각해서 도망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요즘 영화의 특수효과 같은 겁니다. 그리고 진짜 주력은 판옥선이었습니다. 2층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층에서는 대포를 쏘고 아래층에서는 노를 젓고 효율적인 분업이 가능했습니다. 세 번째 비밀, 지형을 아는 것. 이순신 장군님의 진짜 무기는 바다를 읽는 능력이셨습니다. 명량해전을 보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1597년 조선 수군은 원균이 칠천량해전에서 패전하여 거의 전멸 상태. 남은 배가 고작 13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133척으로 몰려옵니다. 10배 차이. 누가 봐도 이건 끝났다라고 생각할 상황인데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명량해협을 선택하십니다. 왜 하필 그곳이었을까요? 좁아서 일본군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 없고 조류가 빨라서 배 조종이 어려운 곳이었던 겁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바다를 손바닥 보듯 알고 계셨습니다. 결과는 일본군 30여 척 격파, 13대 133에서 이기신 겁니다. 이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네 번째 비밀, 진짜 리더십. 이순신 장군님의 또 다른 무기는 병사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부하들한테 정말 잘하셨습니다. 전투 전에는 반드시 작전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전투 후에는 전사자, 가족들을 직접 챙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장군님께서 항상 맨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말로만 죽기를 각오로 싸워라가 아니라
몸소 보여주신 겁니다.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명량해전에서 안이라는 장수는 장군님의 대장선이 적에게 포위됐을 때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돌진해서 구해냈습니다. 자신의 배가 적의 집중 공격을 받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싸우셨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명량해전이 끝난 후 자신의 공을 안이에게 넘겨 최고의 전투 유공자로 장계하여 전라우수사로 승진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수고했다 한마디가 아니라 자신의 공까지 부하에게 넘겨주며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신 겁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회사에서도 위기 상황에서 자기를 구해준 부하에게 이렇게 확실한 보상을 해주는 상사가 몇이나 될까요? 대부분은 당연한 거 아니야? 하고 넘어가기 바쁜데 장군님께서는 정반대셨던 겁니다. 실제로 안이는 난중일기에 무려 45번이나 언급될 정도로 장군님이 아끼시는 부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다른 부하들이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병사들 입장에서는 우리 장군님은 정말 다르시다. 공로는 제대로 인정해 주시고 위험할 때는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께서 따라오라고 하시면 정말 목숨을 걸고 따라갔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 사실 한 번 지신 적이 있습니다. 45전 무패라고 했는데 뭔 소리냐고요? 바로 정치적 패배입니다. 1597년 장군님께서는 일본군의 거짓 투항 정보를 믿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원균과 조정 대신들에게 미움을 받아 파직되시고 감옥에 가십니다. 그 사이 조선 수군은 칠천량에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이순신 장군님의 유일한 패배는 바다에서가 아니라 조선 조정에서였던 겁니다. 적보다 더 무서운 게 아군이었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장군님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억울하게 파직당하셨는데도 원망하지 않으시고 복직 명령이 떨어지자 바로 나서서 명량해전에서 기적같은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더 감동적인 건 이순신 장군님께서는 자신을 모함한 사람들에게 복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나라를 구하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게 진짜 성인의 마음 아닙니까? 또 다른 가슴 아픈 사실은 장군님의 마지막입니다. 노량해전에서 일본군을 완전히 몰아내시고 7년 전쟁을 승리로 끝내셨는데 정작 장군님께서는 그 전투에서 순국하십니다. 싸움이 급하니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는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말입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나라와 부하들만 생각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님은 왜 한 번도 지지 않으셨을까요? 결국 답은 명확합니다. 철저한 준비, 뛰어난 전략, 완벽한 실행력, 그리고 진정한 리더십. 이 네 박자가 완벽하셨기 때문입니다. 첫째, 미리 준비하는 자세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1년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위기가 와서 허둥대는 게 아니라 미리 대비해 두신 겁니다. 둘째, 전략적 사고입니다. 단순히 용감하게 돌격이 아니라 지형, 날씨, 조류, 적의 심리까지 모든 걸 계산한 치밀한 작전을 세우셨습니다. 셋째, 완벽한 실행력입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계획하신 걸 정확히 현실로 만드셨습니다. 넷째, 진정한 리더십입니다. 부하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따라오게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에게 질문 하나 던져봅시다. 우리도 우리 분야에서 이순신 장군님처럼 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든 사업에서든 가정에서든 우리도 장군님처럼 철저히 준비하고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성실하게 실행하고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가 일본군과 싸울 일은 없지만 인생의 어려움과 맞서 싸워야 할 일은 많습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님의 지혜를 본받아 보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장군님께서 45번의 해전에서 단 한 번도 지지 않은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13척으로 133척과 맞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13대 133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님, 정말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성웅이십니다. 그 정신이 지금도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의 명량의 업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